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그 AI 있잖아요. 사실 그 AI들이 저마다 다른 현실, 그러니까 일종의 멀티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그 숨겨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요. 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중국 AI가 맞냐, 미국 AI가 맞냐?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숨어 있어요. 과연 정답이란 게 있긴 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미국 AI랑 중국 AI한테 똑같은 걸 물어보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문제? 중국 AI는 그런 탄압 없어요 라고 하고요. 이라크 전쟁에 대해선 미국 AI가 논란이 좀 있었죠.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한단 말이죠. 대체 이 차이는, 이 엄청난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답변의 차이,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버그나 오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바로 거대 언어 모델, 우리가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하고 깊이 관련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게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예요. AI는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싹 다 보여주는 그런 완벽한 거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는 인간이 신중하게 고른 데이터, 즉 선별된 정보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어떤 게 사실이고 거짓인지, 또 어떤 게 윤리적으로 맞고 틀린지, 이런 걸 다 걸러내서 만든 하나의 세계관인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선별된 데이터라는 게 AI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보통 LLM을 만들 때 개발자들은 권위 있는 데이터라는 걸 써요. 생각해 보세요. 해리포터 소설이랑 물리 교과서를 똑같은 비중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부터 AI가 살아갈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권위라는 기준이 문화권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예요. 서구 데이터로만 학습한 AI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AI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보고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킨 집단주의의 결과네? 라고 해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진짜 완벽하게 객관적인 AI를 만든다는 게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절대적인 정답은 AI가 짠 하고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고를지 결정하는 바로 그 인간이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AI의 진짜 역할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AI는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절대적인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런 탐험가가 아니거든요. AI는 오히려 건설자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고르는 그 행위 자체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걸 넘어서 그 AI가 숨쉬고 살아갈 하나의 완벽한 세계, 즉 멀티버스를 통째로 창조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시진핑을 칭송하는 데이터만 싹 긁어 모아서 AI를 만들었다? 그럼 그 AI의 세계 안에서 시진핑은 정말로 의심의 여지 없는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AI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가 빚어낸 고유한 우주인 셈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AI라는 존재가 인류가 이제껏 만들어낸 그 어떤 미디어나 기술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현실 자체를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디어들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 왔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처음엔 책이 소수의 지식을 표준화했죠. 그 다음엔 신문이 나와서 도시 사람들한테 오늘의 현실을 공유해줬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나타나서 전 국민에게 통일된 문화, 하나의 이야기를 주입했어요. 그런데 이제 AI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춰진, 심지어 내가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는 개인화된 현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힘은 정말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옛날에 신문이나 소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던 거랑 똑같아요. AI가 보여주는 세계에서 빠져버린 정보나 관점, 사람들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쓰시죠? 그 길이 진짜 최선인지 막 의심하고 따져보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가죠. 왜? 편하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AI가 주는 대답을 바로 그 내비게이션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편향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AI를 만들겠다는 생각. 이건 그냥 불가능한 꿈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 AI는 편향됐나, 안 됐나 같은 기술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서요. 이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과연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인가?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의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완벽한 객관성을 좇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자유와 선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둬야 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하나의 정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AI 세계들을 직접 탐험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스스로 찾아나갈 권리,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처럼요, 우리는 이제 신이 만들어준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 직접 선택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편향 없는 완벽한 세계야 라고 들이미는 곳에 그냥 갇혀 사는 게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AI가 무수히 많은 현실, 수많은 멀티버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